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4주차 11월 29일 우리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4주차 그리고 보강주차 15주차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16주차 기말고사 하나만 남았네요. 이제 거의 학기가 마무리 되었는데 어, 그 뭐냐 어, 조금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요거 동영상을 꼭 듣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실무 능력이 익히는데 그리고 신고서까지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자. 이번 14주차 출석까지는 우리 메인 매출손표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는 매출하고 관련된 거를 하나 냈습니다. 자, 요 과제는 우리 12월 3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월 11일 우리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 취득가액이 320만 원, 그리고 처분 시 감각 상각 무게액 160만 원을 이 냉장고를 주식회사 민국에 100만 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입력하게 되면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이론적으로 좀 잘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때도 회계 처리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우선 처분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장부에서 제거하는, 처분하는 대상을 먼저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처분 후에 수령하는 또는 수취하는, 요거는 장부에 이제 입력하는 대상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차변과 대변의 차액으로 손익을 입력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가령 우리가 어떤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유형자산이라는 걸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반대에 모두 함께 제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 상각, 무게도 함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또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느냐. 자, 우리가 현금이면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는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잡아주거나 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도 배웠겠지만 자, 유형자산 등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기속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처분 시 어떤 중개 수수료 100원이 발생하여 다음 달에 안 그러면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지우고,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현금이 나갔다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올라갈 것이고, 만약 이익이 났으면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감소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정도는 우리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구조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재무회계에서 어떤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A부터 Z까지 모두 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회계 기준을 암기를 해야 되는 요소라면 이 매입 매출 전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았을 때 또는 비품을 처분했을 때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뭐 비용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 그리고 매출 재고 그리고 어떤 그 유형자산 쪽 네, 회계 처리에서 부가세만 달라붙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붙죠? 그렇죠.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이 달라붙습니다. 만약에 이 현금 11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라면 부가세 대금도 같이 달라붙겠죠.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 비용과 관련된 거. 네. 요거는 처분과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 순서는 먼저 이 감가상각 무게가 유형자산을 입력을 해주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요령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차변과 대변의 차액으로 손익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요거. 왜냐면 미수금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중개수수료 100원이 발생한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현금 110원, 부가세까지 주는 거고요. 부가세 대금금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연습하다 보면 금방금방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석과제물 잘 풀어봐 주길 바랄게요. 자, 이제 기말고사 리포트를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직까지 지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지침이 변경된다면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우리가 공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리포트를 좀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기말고사 리포트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간이가세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금년 2021년도에 이 간이가세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이 간이가세자들이 그러니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뭐 김밥천국이라든가 이런 그 영세한 사업자들이 거의 다 보통 보게 되면 간이가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 간이가세 제도를 잘 알아야지 실무 적응력도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이가세 제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일반 가세자하고 비교하는 거 있죠. 자, 일반 가세자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거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거의 뭐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면 간이 가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잘 공부를 한 게 되거든요. 자, 제출 기한은 이거는 월요일까지 아닙니다. 금요일까지 아닙니다. 요거 월요일입니다. 12월 20일. 이때 우리 마지막 16주차 교육이거든요. 자,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자,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2월 21일 월요일까지는 꼭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작성 방법, 제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글이나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표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우리 성명, 그리고 학번,
그리고 주제, 요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 후 제출을 하시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매우 많은 감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량이나 글씨체나 글씨 포인트 등은 자유롭게 설정하여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한 후 제출은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메일 제목하고 이 파일 제목에는 반드시 앞에 기말고사라고 조금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명, 학번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지 제가 누구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어떤 그 실습을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 회계 관리 탭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빨간색은 매출과 관련된 거, 파란색은 우리 매입과 관련된 거, 이렇게 색깔로도 구분이 되고, 요 위에도 매출과세, 매출카가 매출면세, 매출과 관련된 거는 빨간색, 매입과 관련된 거는 파란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자. 아이고. 자, 매출 유형, 메인 유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5로 시작을 하게 되면 메인 유형, 그리고 1로 시작하면 매출 유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매출 유형을 또는 매입 유형을 선택할 때는 어떤 자료를 발급을 해 줬느냐로 구분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그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줬어요. 이 매출과 매입을 비교하면서, 그죠? 그리고 특히 이 54번 불공, 이 54번 불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죠? 그렇죠.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는 이 51번과 54번. 네. 자, 여기에서 이 51번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 그리고 54번은 세금 계산서는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나머지는 한번 보도록 하고, 어,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품목, 수량, 단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급을 하고 누가 발급받은지는 우리가 지금 주체가 잡혀 있지는 않은데,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전자적 방법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공급자 정보가 있고 오른쪽에는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이메일, 그리고 공급받는 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되어 있고, 자, 작성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급가입 세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자, 이 공급가입과 세액을 세부적인 내용이 이 하단에 적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규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안 나옵니다. 자, 이 품목 어떤 걸 취급을 했느냐, 그리고 수량은 몇 개냐, 단가는 얼마냐, 개당 이제 이러한 정보들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세금 계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표시가 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구미산업이라는 그 주체가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세금 계산서를 보고 실제적으로 실물을 볼 때는요,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동으로 우리가 계정값만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연습을 한 것처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종이 세금 계산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력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구미산업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 쪽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매출이면서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발급을 해줘야 되죠. 자, 그렇다면 11번 가세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11번 가세. 자, 그리고 품목 전자부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자부품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수량이 200개입니다. 자, 단가는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치고 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세금 계산서하고 동일한 정보로 입력이 되었고요. 자, 공급처. 자, 공급처에 보면 해피 상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명은 해피 상사입니다. 거래처 유형은 해피 상사는 구미사업에 매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매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네요. 110-16-95-028. 자,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나요? 없네요. 없으면 패스. 대표자 성명은 김수은입니다. 김수은. 자, 주민기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민기재분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까지 발급을 받지 않았는데 일단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발급을 할 수가 그 매입을 했다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민등록번호로 우리가 수취를 했다면 요거 여를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숫자를 치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공급처도 잘 들어갔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여 체크하고, 자, 그 뭐냐, 이제 그 폐계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전자부품이 요 정보로는 우리가 상품 매출인지 제품 매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태가 지금 제조업과 도소매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부품이 제조를 한 전자부품인지 안 그러면 물건을 떼와서 파는 전자부품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품 매출이라고 놔두겠습니다. 자, 대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상품 매출 1000만원, 그죠? 공고가에 부가세 100만원입니다. 자, 100만원 잘 입력이 됐네요. 자, 그리고 차별에는 우리가 받은 수단을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외상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겠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외상 미수금을 걸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미산업 입장이기 때문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항상 이 거래처 코드를 잘 걸어줘야 됩니다. 부가세 수금 상품 매출은 괜찮아요. 자, 이 외상 매출금 회피 상사가 걸려 있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가 끝난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회피 상사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 일자가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자, 유형 우리는 회피 상사입니다. 구미 산업으로부터 우리가 전자부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라야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51번 가세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품목은 전자부품입니다. 자, 수량 200개 5만원. 자, 공고가액 1000만원, 100만원. 자, 공급처 구미산업입니다.
자, 구미산업이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회사 구미산업.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매입이다, 그죠? 아까 전에 구미산업 입장에서 해피상사는 매출 입장이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206-819-5706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요. 대표자 선명은 이수로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일로 체크를 해주고요. 자, 분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전자부품이 원재료인지 또는 상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피상사는 제조와 도소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상품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자, 매입가액은 1000만원, 부가세는 100만원, 요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자, 그렇다면 대변은 어떻게 완성이 돼야 되겠나요? 외상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251번에 외상 매입금이 1100만원 나오면 됩니다. 자, 이 외상 매입금은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글로 요렇게 한 것보다 오히려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수거래입니다. 복수거래. 자, 복수거래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이 복수거래는 지금처럼 자, 품목이 2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개. 자, 이거 틀렸네요. 그죠? 네, 이 공고가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네, 이거 틀렸어요. 이 정보 보지 마시고, 네, 이걸 어떻게 지우지? 네, 지우지 마시고, 이거를 보지 마시고, 요거를 보세요. 요거. 네. 자, 요렇게. 그래서 이 외상 미수금이 요금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이 복수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자,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자, 우리가 구미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줬으니까 11번 가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품목을 입력을 할 때, 자, 이 복수거래 있죠? 여기. 자,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F7번 요거 복수거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때 이 품목을 전자부품 하단에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규격은 높고요. 수량이 100개, 단가가 5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복수거리니까 두 가지가 있겠다, 그죠? 아이고. 왜 활성화가 안 될까? 됐네요. 이제 엔터키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네요. 자, 부속품이 있습니다. 자, 부속품은 수량이 120개고요. 단가는 만원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들어갔고요. 합계 금액이 682만원. 682만원. 합계가 맞네요. 자, 공급처. 자, 해피 상사에게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다. 해피 상사에게.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줬고요. 자, 분계는 동일하겠다, 그죠? 자, 상품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해피 상사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51번 매입이 돼야 되겠다, 그죠? 가세 매입이. 자, 이 또한 복수 거래이기 때문에 F7번을 눌러서 자,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동일합니다, 그죠? 아이고. 자,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고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부속품.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구미 산업한테 매입을 했고요. 자, 전자, 혼합. 자,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대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 코드 잘 걸어줬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복수 거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 정보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동일한 건데, 우리는 지금 11번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우리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0만 원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렇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11번을 하고 100만 원을 치게 되면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10만 원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별로 들어가게 되면 공급 대가를 쳐주게 되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건별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우리 카가 있죠. 카가. 자, 17번에 우리 카가. 이 카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공급 대가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가세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현가, 22번 현가. 이것도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고 나면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매입도 가능할까요? 자, 매입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입 카가 5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7번. 자,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현가 61번. 자, 이것도 자동으로 구분되네요. 자, 하셨죠? 자, 여기에서는 건별,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인 경우에는요, 공급 대가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이 되어서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처명입니다. 자, 이 공급처명은 제가 입력하는 거 하나 보여줬죠? 네. F2를 눌러서 거래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찾는 회사가 없다. 그럼 신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입니다. 자, 전자는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 건데요. 보게 되면 자, 이 전자 여부에 전자 세금 계산서 여부에 1, 여, 0은 부, 1은 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치고 나면 여로 되는 거고 0을 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쉽습니다. 자, 붕괴하는 요령도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연습할 때는 그냥 혼합으로 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보자. 자, 요거를 풀어보다가, 자, 오늘은 제가 그 회계 처리,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만 수업을 할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거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좀 잘 익혀놓으면 나중에 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형별로 입력하는 것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죠?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우리 매출 11번 가세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은근히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자, 매출 11번 가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회사 용인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 우리는 11번 가세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품목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전자부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자부품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니까 수량, 단가 정보가 없으니까 오른쪽 넘어갑니다. 있는 것만 해주면 돼요. 자, 공급가액이 1,200만원, 부가세 120만원 동일합니다. 자, 상원 상사에게 매출을 이렇게 했네요. 상원 상사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상사. 자, 거래처 유형은 우리가 매출하는 입장이니까 자, 매출 거래처에 해당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203-01-231-42. 주민등록번호는 알 수가 없고요. 대표자는 김선이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기 때문에 여로 체크하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자, 이 또한 제조와 도소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제품을 판매를 했네요. 그러면 이 전자부품은 제품 매출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제품 매출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기로 했나요? 자, 현금으로 120만원 받기로 했고, 자, 어음으로 1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120만원이고요. 자, 우리 어음은 어떤 계정 쓰죠? 그렇죠. 제품 매출을 한 거니까 우리가 어음도 미수금 이런 게 아니라 받을 어음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매출 채권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이 받을 어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거래처를 잘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20만원 맞죠? 차변과 대변이 맞습니다. 자, 요거 제가 2월 1일로 했는데 요거 작성 날짜가 7월 15일이기 때문에 7월 15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출과 관련된 유형 11번 가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매출 유형 중에서 12번 영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가 11월 20일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그 세금 계산서에 대한 실물은 없네요. 11월 20일 말로만 풀어야 되네요. 자, 주식회사 안성의 내국신용장. 자, 느낌이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세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품을 1,100만 원을요. 외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외상으로요. 자, 요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1월 20일 자, 매출 유형 중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12번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제품을 요거 저번에 풀었네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입력해 보죠, 뭐. 자,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자, 공모가액이 1,1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안성에 여기 있네요. 안성에 매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고요. 자, 영세율 구분은 어떤 걸로 한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요거 3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했다. 그죠? 자, 그리고 분기에는 이렇게 혼합으로 해서 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이게 외상으로 납품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네요.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안성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